안녕하세요. 주식클래스 내일정씨입니다. 우리가 바로 최근 영상에서 이런 이야기를 좀 드렸던 것 같아요. 삼성전자와 에코프로 이야기를 좀 했었는데, 오늘 1월 4일에는 뭔가 그 공식이 맞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그런 내용이 좀 나왔고, 또 하나 오늘 이제 두 번째로 다뤄볼 내용은 마디 이론이라는 겁니다. 사실 마디 이론은 정시에 나와 있는 공식적인 이론은 아니고, 제가 주식시장을 오래 하면서 생각해 본 어떤 시세의 어떤 변곡을 의미하는 건데, 그걸 가지고 어떤 종목들이 무너진다는 말은 이제 시세가 빠지는 거죠. 그런 이야기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할까요? 자, 시장은 어떻게 보게 되면 우리나라 지수가 마냥 올라갈 것 같았습니다만 이렇게 내려와 있고, 1월의 출발 자체가 월간 기준으로 주봉으로는 이렇게 음봉으로 마감을 합니다. 여기에도 이제 첫 번째 마디가 있는데, 물론 마디라는 거는 하나의 우리 정시에서 말하는 지지선과 저항선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이게 월봉의 모습입니다만 시장은 생각보다 여러가지, 우리가 보는 건 대부분 그림과 숫자잖아요, 주식은. 그죠? 그럼 이제 약간의 자기성은 존재를 합니다만은 마디라는 건 여러가지가 존재를 해요. 의미 있는 장대 양봉의 바운더리가 마디가 될 수도 있고요. 이렇게 보게 되면 지금 자료 화면에서 보다시피 우리가 지금 화면으로 보면 거의 이런 2500이라는 자리 자체가 그냥 최근 1년, 2년, 3년, 한 4년 동안의 중심값이 될 수도 있고, 또 한편 놓고 보면 저점을 기준으로 계산하게 되면 저는 2150이라는 자리를 잡고 갑니다. 장을 2021년도 아니죠, 예, 20년도 하반기에 이제 쌍바닥 찍었던 건데, 그걸로 계산해 보면 10%가 2365, 20%가 2580이 나옵니다. 참, 이래서 기술적 분석은 짜 맞춘다는 표현을 하죠. anyway 어쨌든 간에 주간 연속 강한 상승세에 의해 지수든 종목이든 5일선을 건드리거나 음봉이 나오면 이거는 이제 시장 자체가 가파른 최근에 3개의 양봉, 우리가 기술적으로 배웠던 적산병을 이어가지 못하고 빠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이게 이제 꺾였냐 마냐 같은 경우는, 보통은 지수 같은 경우는 고점을 형성하고 한 5% 정도가 하락을 하게 되면 보통 꺾였다는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여전히 시장 자체는 상대적으로 주간 기준에 놓고 보면 가파른 상승 이후에 약간의 마디 이론에 걸쳤다 이렇게 보는 거죠. 거꾸로 놓고 봤을 때 시장이 여기서 2580을 일시적으로 이탈할 수는 있어요, 지수라는 거는. 근데 이탈하더라도 급격하게만 벌어지지 않는다면 시장은 어떻게 보게 되면, 우리가 개별 종목을 보더라도 잘 가다 보면 중간중간에 이렇게 힘이 나오죠. 여기서 더 밀려버리면 이게 깨집니다만은 다시 자리가 잡히는 과정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 글로벌 연초의 정시는 어느 정도의 마디 가격에 대한 어떤 지지력을 테스트하는 과정이다, 그리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종목들 같은 경우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물론 이 시세라는 거는 상당히 자기성이 존재합니다. 과연 이 종목의 시세가 맞을지는 지켜봐야겠지만은 가온칩스라는 기업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삼성전자의 디자인 하우스 파트너 기업입니다.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의 우리가 말하는 온 디바이스 AI, 그리고 삼성전자와 네이버가 협업해서 만드는 에이직 반도체 AI, 그런 것이 가장 중심이죠. 주문형 반도체라고 이야기하는데, 근데 이것도 어떻게 보게 되면 심리적으로 월봉에서는 아무것도 잡아낼 수가 없어요. 하지만 만약에 자기성을 존재해서 내가 그림적으로 장기적으로 상장 후의 주가를 봤더니 여러 가지를 분석할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 3만원이란 가격대가 양봉이 2개가 있습니다. 그럼 상만원에서 우리가 계산할 수 있는 마디 가격은 50%, 100%예요. 보통 마디 가격은 50, 100, 30, 50, 100 이렇게 계산합니다. 30은 상한가고 50%는 사람이 심리적으로 가장 30% 상한가 위에 팔고 싶은 가격대, 심지어 가격대를 만든다. 그러면 가온칩스는 중간에 45,000원이라는 가격대가 있을 거예요. 근데 이게 주식이라는 거는, 기술적 분석이라는 거는 정말 짜 맞춘 듯이 45,000원대에서 어느 정도 지지하고 올라갔음을 사후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걸 참 우리가 볼 때도 12월 중순에 그러면 45,000원에서 이걸 잡았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어쨌든 지나간 것, 그쵸? 자, 그런 상태에서 놓고 보게 되면 그 다음은 뭐냐면 더블이 되는 거니까 나름 6만원이 되겠죠. 근데 이 주식이 정말 보니까 3만원에서 6만원이 되는 거죠. 그럼 6만원을 놓고 봤더니 6만원을 한번 갔다가 3번을 시도했어요.
그럼 이 주식의 마디 가격이 만약 6만원을 다시 회복하면 오케이. 하지만 6만원에서 10%가 빠지는 만약에 5만 4천원을 이탈하게 되면 이 주식은 다운 이렇게 되는 거죠. 모든 걸 적용할 수 없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보시면서 그런 심지 가격을 생각해 보면 어떨까 싶은 생각에서 조금 보완해 드리는 거고, 3만원의 이런 가격적인 거는 누구나 정할 수가 있어요. 내가 15,000원에서 찾게 되면 3만원이 답을 땄다가 6만원 이렇게 볼 수 있죠. 근데 이러한 시세들이 시장에서 지금 계속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애플도 마찬가지죠. 마디 가격이란 건 어느 정도의 개인적인 자율성이 존재합니다. 제가 190달러를 꺼둔 거는 이거는 3조 달러를 기준으로 한 거예요. 정확히는 193달러 정도가 됩니다. 시가총액 기준으로 말이죠. 3조 달러라는 어떤 상징성을 말하는 거죠. 그 마디 가격이 이탈한 애플입니다. 그러면 이탈을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다시 시장은 아주 천천히 회복을 될 수 있고, 나스닥도 15,000이라는 심리적 가격대. 다우 같은 경우는 아직은 그 선이 없어요. 아무것도 정해진 건 없습니다. 물론 뭐 극기 따라 좀 다릅니다만. 근데 이러한 종목들의 시세가 많이 나온다는 거는 우리가 생각할 때 거미줄처럼 총촉하는 루틴에서 종목이 무너지거나 시장이 이럴 때 마디 가격 근처를 이탈하거나 하면 약간은 박스권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분석할 수가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지금 오늘의 영상 자체가 내일 정시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시장 파워는 어느 정도 박스권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조금 높습니다. 아직 하락을 논할 정도의 시세 흐름은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지난 영상에 이어서 과연 종목들을 놓고 봤을 때는 어떤 메시지를 줄 수가 있냐 하면, 시장에서 지금 가장 1월달과 12월 정시에서 가장 강력하게 수급을 가져간 것은 삼성전자입니다. 만약에 저는 똑같이 생각하는데 LG엔솔을 바라보시고 포스코홀딩스를 바라보며 네이버를 바라보고 카카오를 바라보시는 분이라면 이 기업의 모멘텀을 보는 것도 되게 중요합니다만,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중에서 전체의 4분의 1을 차지하는 삼성전자의 탄력성 둔화가 어떻게 보게 되면 다른 종목 관점에서는 이 자체가 지나간 흐름 같아 보여도 수급 블랙홀을 만들었단 말이죠. 그리고 이 수급 블랙홀의 중심이 외국인이 어떤 포지션을 변화를 했느냐, 그건 아닙니다. 외국인들은 여전히 자기만의 길을 걷고 있어요. 그럼 누가 문제일까? 도대체 주가지수의 이 변동성은 누가 책임지고 있느냐? 그건 바로 맞습니다. 금융투자입니다. 오늘 좀 공부를 많이 하네요. 금융투자입니다. 기관. 금융투자들이 그러면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최근 한 3일 동안 매도한 금액들을 보게 되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거의 대부분 그냥 지수를 팝니다. 포스코, 포취, 엘솔. 어떤 섹트를 판다기보다는, 물론 삼성을 가장 많이 팔긴 하겠지만. 그럼 이걸 해석하게 되면 삼성전자라는 기업이 가장 많이 주가 상승에 견인한 수급은 기관도 있겠습니다만은 아주 큰 그림에서 놓고 보면 이게 외국인이죠. 파란선입니다. 오늘 제가 시간이 없어서 HTS를 좀 띄워드리는 점을 양해 말씀드립니다. 외국인은 떠나지 않았어요. 누가? 이 기관들이 단기적으로 트레이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의 큰 관점에서는 허리나르나 중요한 것은 아무리 외국인이 매수가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보는 화면에서 마찬가지로 매수의 금액이 줄어버립니다. 200만 주, 400만 주, 200만 주, 30만 주, 60만 주. 근데 기관의 매도는 오히려 250만 주, 390만 주. 그러면 삼성전자의 수급은 천천히, 상대적으로 삼성전자가 너무 치고 가면서 뺏겨버렸던 수급들은 다시 조금씩 그림을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지금 2차전지 모든 종목들은 대부분 마디 가격 이탈해 있습니다. 포스코 퓨처엠에 35만원, 에코프로 BM에 29만 9천원, 30만원이군요. 그리고 에코프로의 지금 기준으로는 77만원이 원래 마디 가격인데 대략 지금 현재 수준에서의 68만원. 물론 이 친구들이 급하게 반등할 가능성은 낮다고 봅니다. 그 근거는 뭐냐 하면 이 친구가 급하게 하락할 확률이 낮기 때문이에요. 심지어
하이닉스까지도 말이죠. 올라가는 속도에 대한 둔화는 있을 수 있습니다만 워낙 강력하게 들어온 수급이고, 물론 하이닉스의 수급 변동성은 삼성전자보다 기관이 더 빠르고 외국인들이 하이닉스를 사랑한 종목보다 삼성을 더 많이 샀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회복 대비 하이닉스 회복은 조금 더 더디겠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이걸 추세를 논할 정도의 하락세는 아닐 겁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의, 쉽게 말해서 이런 거죠. 코스피 시가총액 삼성전자 하이닉스 수급의 탄력성에 따라서 다시 엔솔이 천천히 자리를 잡고 다시 77만원대에서 장기적으로 행보하는 삼성바이오로직 또한 자리를 잡을 겁니다. 다만 이달은 아니겠죠. 삼성바이오로직의 마디 가격 77만원은 최근 3년에 5년의 마디 가격이니까. 하지만 삼성바이오로직가 지난해 하반기 이후에 다시 마디 가격 구간에 들어왔다는 의미 쪽에서는 장기적 관점에서 삼바의 24년도는 지금보다 높을 것 같습니다. 좀 정리가 되나요? 오늘도 한번 제가 뭐냐면 주초고 연초기 때문에 지금 어떤 섹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기보다는 시장의 메커니즘을 이야기를 하는 게 더 투자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오늘의 내일 정신은 마디론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은 양봉입니다.